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태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LNG 관련된 피팅 업체죠. 그래서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금일 체크를 해보고 이 계속적인 업황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금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연기금과 사모펀드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의 매집세가 들어오게 되면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 하지만 이 사모펀드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재료성 부분에서 확실할 때 혹은 업황 자체나 이 기업의 성장성이 확실할 때 이런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모펀드의 매집 동향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과연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금을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유가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동 긴장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시리아 주재의 이란 영사관이 자, 이스라엘 폭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었죠. 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 상방 압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2024년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원유 상승세를 예측을 드렸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 타이트지고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유동성이 이 원유 시장에 공급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게 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LNG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태강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계속해서 제가 또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에서는 전쟁, 뭐 갈등이 부각이 되면 공급 차질이 생기는 거죠. 현재는 이 보고 있는 표 자체가 미국의 ISM 제조 이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예측치가 48.5였는데 실제가 50을 넘어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50이 넘어가면 이 경기 확장, 이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0.3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 경기가 이 좋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원유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중국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MI 지수를 보게 되면 또 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확장, 중국에 대한 역시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원유 수요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부분은 태광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전일 한 대략적으로 1.5%가량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도 이 소폭 상승에 대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24년 전반적인 틀을 봤을 때 이 상반기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23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후티 반군의 공격, 이 리스크가 이어져 왔었고 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했고 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 차질이 이슈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가와 이 태광의 주가적인 상관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죠. 21년부터 지금까지의 표를 가져온 건데 대략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태광입니다.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태광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태광도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할 때는 그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는 점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태광의 주가 방향성을 파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자,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LN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태광은 주가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열려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가 아까 체크했고, 이제 성과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과지수였는데, 사실 이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이 조선업 업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크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중요하지만 선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선가지수는 23년부터 24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수익 선별수주, 이 선별수주를 통해서 이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규 선박보다는 중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 선가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 향후 신조 선가 지수 야기까지, 신조 선가 지수에 대한 상승까지 야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이 환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또 달러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 증시에 이 자금이 밖으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수출업을 주로 하는 이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 이 태광 같은 업체들은 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황 자체가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판 가격과 연관이 있다 했고, 후판 가격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후판 가격 하락, 그리고 제조 원가가 하락하니까 비용이 감소한다. 그럼 수익성 부분에서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이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 전일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상반기 후반 가격 협상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난 하반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철광석 가격이 반등을 했었을 때 후반 가격을 또 인하한 채로 유리하게 끌고 갔었습니다. 당시에 뭐 엔저 현상을 통해서 일본의 퀄리티 높은 후판을 수입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중국산 후판을 또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광사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하한 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이때와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40%가량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업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 간다면 이 부분도 역시 호재성 이슈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볼티모어 선박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2,300원의 가격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광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12,000원에서 13,000원 가격을 돌파를 해준다면 이 16,000원 구간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박스권의 형태를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바로 이 종목의 패턴성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EPS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 BPS 같은 경우에도 주가보다 더 높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도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인 단기 목표는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이 구간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하죠. 이 정치적인 부분과 후판 가격 협상 기간, 겹치는 기간이 5월부터 7월입니다. 이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2개월 전부터는 이 정치적인 이슈를 강조할 확률이 높다. 그 구간에서 중국에 대한 갈등을 다시 한번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반사이익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5월부터 7월까지 이 철광석 가격 하락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후판 가격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전반적인 이슈가 동반되면서 이 태광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